제가 부동산 경매를 10년 동안 해본 결과 이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부동산 경매로 돈 많이 벌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도 이루고 싶고 건물주도 되고 싶고 월세로 월 1,000만 원도 벌고 싶고 많은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10년 동안 해본 결과 이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해야지 반드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제가 좀 집약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영상 이세연쌤과 함께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투자금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물건의 가치보다는 금액을 자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금액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투자금으로 입찰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수익이 나겠죠. 나는 돈이 조금 있는데 자꾸 큰 물건을 본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과 플러스로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가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지방에 아주 그냥 5천만 원도 안 하는 그 소액 아파트 또는 7천만 원, 8천만 원, 그 1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을 낙찰받고 빠르게 매도하고 정말 뭐 일주일, 2주일 안에도 매도가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매수자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사와 함께 그래서 잔금 날짜를 막 기다렸다가 그때 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는 상황들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4년도 1월 23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동산의 시장이 좋고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12월, 1월이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빠르게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에 호재가 있고 주변에 뭔가 막 개발 사항이 있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물건 자체에 실거주자들의 매수세가 있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물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 이 말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물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거주자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물건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투자금 불려야 한다. 먼저 소액인 경우에는 이게 1단계예요. 1번 다시 정리하자면 금액만 보고 입찰을 결정하거나 금액만 보고 뭐든지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금액 대비해서 내 투자금으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어느 시장,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 물건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결정하자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막 누가 이렇다더라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누가 또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래. 그러면 이런가 보다 하고 정말 남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이 멘탈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도 이제 실전반 수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생 분들한테 한 번씩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물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데? 그러면, 네, 너무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장난을 칠 때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물건,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고 막 열심히 메모를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생분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아니에요. 이런 물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다시 제가 정정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절대 확인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육생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1억 이상 되는 물건만 우리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공주가 1억 이하인 물건은 취득세 부분에서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잖아요. 3주택자셨는데요. 두 개의 물건은 공주가가 1억이 넘지 않았고 물건 하나만 공주가가 1억이 넘었어요. 그 다음번에 공주가 1억 이상 되는 물건을 하더라도 취득록세가 1.1%예요.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야 3주택이기 때문에 너는 다음부터 12%가 적용돼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을 믿고 하나도 움직이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상담을 오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당연히 본인이 3주택자라서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담 중에 제가 꼬치꼬치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생분이 상담을 끝내고 저한테 오늘 상담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는 그래서 주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돈은 소액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물건 검색하시고 조사하고 또 입찰 상담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절대 남의 말 믿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육생분들께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 개인 상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숙제를 드려요. 1번 어디에다가 먼저 어떻게 물어보면서 확인하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자, 세 번째 그리고 이런 물건을 보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지켜야 되는 두 번째는요, 남의 말을 믿지 말자. 내가 확인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네,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요, 하락장도 있고 보합장도 있고 상승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은 어떤 시장일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시장일 때 투자를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 보합장, 상승장, 이 세 가지의 시장을 모두 활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하락장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 또 우리는 부동산 경매로 하기 때문에 그 최저점을 찍은 그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장일 때는요, 초보 경매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시장이에요. 겁나서 못합니다. 네, 그럴 때 경쟁률도 낮고 낙찰가율도 낮고 이런 시장 너무너무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합장 때는요, 단기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보유를 하고 있어도 몇 년간 내가 보유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때 낙찰받았던 그 시세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합시장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라서 거래도 좀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시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입찰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또 초보 투자자들은 잘 진입을 안 합니다. 예, 이런 시장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이렇게 낙팔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금을 좀 불려 나가시는 거를 잘 활용하시고요. 이 상승장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런 부동산 매물들을 이제 매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또 이 시장에는 그러면 내가 팔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입찰가를 힘있게 쓰셔도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보합장, 상승장 이 세 가지의 시장일 때 모두 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락장이라고 해서 아유 더 떨어질까봐 못하고, 보합장이라고 해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또 안 하고, 상승장이니까는 너무 올라서 못하고, 못하는 거는 다 또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돈을 벌고 성장하고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모든 시장을 잘 활용하자, 꾸준히 하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단기 매도할 물건과
장기로 보유할 물건들을요, 좀 분산 투자하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낙팔 하면서 투자금을 자꾸 불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내 자금이 조금 불었다면 투자금이 묶여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하나씩 묻어두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10년짜리 예금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또 낙팔 하면서 또 단기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기 매도하는 물건과 장기로 보유하는 물건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바쁘죠? 네,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부동산 경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같이 또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다가구 또는 고시원, 이종 근생으로 되어 있는 고시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임대 수익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 월세가 나오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매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돈 버는데 그 정도는 신경 쓰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투자하는데 좀 불안정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 투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급한 마음으로 빨리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정말 좋은 물건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꼭 하나 세팅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달 그러면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씩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자, 매달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뭐 세금 나갈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또 내 자산을 한 번씩 점핑할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형,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그쵸? 아파트는 사실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락장이나 보합장 때 좀 낙찰을 받았다가 상승장 때 매도를 하면은 굉장히 제일 많이 오르는 물건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파트는 꼭 하나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지방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서울 아파트, 입지 좋은 서울 아파트 자금이 되신다면 그런 거는 꼭 하나 해두시고요. 또 재개발, 네, 재개발 구역. 네,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간에 내가 지겨우면 한 번씩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하나 해두시고요. 또 토지,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속여도 땅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 땅은 시세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물건을 하나씩 꼭 해놓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함께 분산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경매로 돈 많이 벌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5가지만 저희가 지키면서 하더라도요, 정말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연쌤과 함께 앞으로 아무리 우리 소액이라도 처음에 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도 소액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이 5가지를 잘 지키면서 우리 경매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날까지,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날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분들이라는 거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용기 내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고 힘차게 함께 화이팅 외치도록 할게요. 자, 입 밖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